조금 부족합니다. 예상한 인원보다가 한 3, 40명이 더 많이 오시는 바람에 장소가 좀 불편합니다. 오늘 일부 진행을 맡을 저는 전통문화연구회 상임 부회장 권원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기적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정신문화와 도덕성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가치 있고 아름다운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스스로가 고전에 대해서 꼬리따본 뒤떨어졌다 이렇게 스스로 편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고전의 전승과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전 속에 지혜가 있음을 널리 알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 고전의 대중화,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사단법인 전통문화회 주최 동양고전번역과 AI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잠시 일어나서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회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묵념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국 선열과 호국, 영령, 선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율동 묵념.
오늘 행사는 주제 발표에 앞서서 특별 강연으로 시작되며 동양 보전 번역과 AI 두 분야에 걸쳐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으며 식후 행사로 어린이 사자 수학 출판 기념회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본 학술대회 의미를 되새겨 주실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김현 회장님의 예사가 있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리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학술회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그리고 준비에 완전을 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전통문화연구회는 매년 이 시기에 연례 학술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대면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실로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직접 얼굴을 보는 것은 6년 만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자리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힘든 일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고전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잇는 그러한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의 이 과제와 비전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선임자 이규황 선생님께서 또 환영의 인사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회 선언을 한 것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 자리에 오신 대리인 가운데 또 저희들 좀 서로 인사 나누실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주신 몇 분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일 바야케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심우영 전 총무처 장관께서 또 네, 김도현 전 문화부 차관님 모셨습니다. 네, 김원종 고전 번역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고전 번역원은 오늘 저희의 그 학술회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고전 번역의 이 과제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흥선 삼보컴퓨터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계황 전통문화연구회 설립자님께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김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기틀을 다지신 이계황 설립자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신이 노후가 돼서 발도 떨리고 숫자정도 있고 걸음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고전하고 같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뵈니 반갑습니다. 아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이렇게 고전을 사랑하고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뜻으로 어려운 걸음하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전하면 아무로만 그냥 고전이다 같이 있는 거다 이러지, 사실 고전을 다루는 데는 고전을 저는 60년간을 해왔습니다. 민족문화추진회 설립 멤버로 시작해서
좀 라면 먹으면서 지내왔고 19세기 학자분들 감옥소에 가신 분들 모시고서 일을 시작한 게 60년 바로 1965년에 발족돼서 오늘이 25년이니까 60년이 되고 그를 중간에 이어받았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가. 올림픽 날은 1988년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한국고전에만 국한하면 한국학이나 동양학 세계화에 너무 안목해졌기 때문에 저희들 뜻을 같이 하는 전통문화연구회 원로 선생님 또 중견학자들 모시고서 1988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뉴욕에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 참 감개무량합니다. 민족문화 추진에는 정부 산하단체로 들어가고 그건 한국고전을 다루기 때문에 또 할 일이 많고 해서 그렇게 되고 전통문화연구회는 순전히 민간 학자들 중심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학, 동양학을 확립 안 하면 아까 회장님, 사회장님 말씀같이 우리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 고전만 가지고도 안 되고 동양 고전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전진에서 동양 고전을 대상으로 현대화하는데 뜻을 같이 한 분들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돌아가시고 이제 원로 선생님 물론 돌아가시고 300년들도 거의 다 하시고 저희 때 동지들도 이제 90이 넘고 하니까 다들 가셔서 여기 몇 분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노영수라는 분이 민족문화 추진의 참여 멤버였는데 오늘 저 건강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데 그래 이제 40년이 된 그 성과를 보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 세 페이지나 되도록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단위 사업으로만 해도 말할 것도 없고 큰 사업으로 고전 지들은 그냥 번역 사업 아니고 협동연구 번역 이라고 해서 협동연구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혼자 한번 능력이 있어도 크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저 김현 회장님이 저 실록 DV를 만드신 경우를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서 들으셨을 거예요.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정부화 시작이거든요. 그 실록 방대한 것을 정부화하자면 그걸 뭐 연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연으로 해서 그 후에 우연히 정부에서 2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정부화 사업으로 하자 하니까 정부도 오케이 해서 시작한 게 2011년도 벌써 15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 깜짝 놀랄 일이죠. AI라는 거 고전하고 심하게 하면 무슨 말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지금 시대의 정신, 시대에 맞게 아주 주제를 잘 잡아서 우리가 이 AI가 아니면 앞으로 살 길이요. 요새 신문 방송에 도배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때 되는 사람들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통문화연구회는 그런 기초적인 게 아니라 최소 연구와 자동 번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주 시기에 맞게 이 주제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죠. 우리나라 동양고전, 한문 고전을 정보하고 그 자료를 지금까지 만든 게 번역용례, 말뭉치 등도 해서 2억 단위를 구축을 했어요. TV도 하고 뭐나 하고. 아니 제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원고지에서 이제 원고를 쓰던 것을 이제 AI가 번역을 다 해주게 됐어요. 그 AI 정도가 아니라 AGI라고 해서 5년 내지 10년이면 세상이 완전히 사람보다 더 똑똑한 놈이 와서 번역을 다 해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취업을 잃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걸 보면 참 옛날에 19세기 분들 이병도, 박정화, 유현상 뭐 이런 분들 모시고서 처음에 연여질기술이라는 책을 번별로 쪼개서 번역을 성낙훈 선생님이 대필린 한학자였죠. 아주 천재입니다. 그걸 쪼각쪼각 번별로 나눠서 번역하던 것을 지금은 여기 나오다시피 이정전서를 제가 이제 협동연구 번역하면 번역만이 아니고 이게 사람을 길러야 하거든요. 연구를.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 발표한 이름들이 있네요. 저 이정전서 번역하는 저걸 뭐해서 거의 그건 왕담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한자 문제인데 그 개념이라든가 역사 뭐 이런 걸로 해서 설문해자 그거를 또 해야 우리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충우 선생님이 아주 말년에 여러분들 협력해서 고생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를 감개무량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문화연구회 번역사업 현대화 또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면서 전통문화연구회가 영원하기를 사실 좀 문제가 정부의 하청업체가 됐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수변증이 이런 게 전통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병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 전통문화를 설립하시는 그 힘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본회 고문이시며 국가진흥원장, 경북도지사, 총무처 장관을 역임하신 심의영 장관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연구회 보는 심우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학술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 발표회를 주관하시고 또 현재 본 연구회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김현 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원호 부회장님과 권호춘 부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양오전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뿌리로서 우리에게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덕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동양오전도 대부분 한자와 한문으로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지 않으면 우리 한글 세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자와 한문이 일상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번역사업의 환경도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8년도에 이계양 선생님이 주도하셔서 전통문화회보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번역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시는 이계양 선생님의 탁월하신 식견에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 당시 또 동원연구회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시고 함께 동참하신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회는 그동안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성과와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수많은 동양오전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자료들을 전산화하고 또 DB로 축적해서 동양오전을 대중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문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저변을 확대하는 데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전 번역 사업은 여간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한국국학진흥원장을 했을 때 민간 소장의 고서 보문서를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정말 그래서 오전 번역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문의 난해한 문체와 또 함축적인 표현 그리고 역사적 맥락의 복잡성은 번역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난관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그동안 많은 오전을 번역하신 번역자 여러분의 노고와 그리고 그에 이정전서 번역 사업을 하신 번역가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정전서는 주자에게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로서 학교와 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인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전 번역에도 AI 기술을 도입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AI와 오전 번역을 주제로 한 연구 발표는
아주 시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AI는 어디까지나 오전 번역의 도구로서 오전 번역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번역가의 창의성과 문화적 통찰력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동양 오전들이 더 많이 번역되어서 누구라도 쉽게 수천 년의 지혜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AI 기술의 전공에도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 발표에서는 이용태 전 이사장님은 회고 특별 강연이 있다고 하니 더욱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연을 맡아주신 김종일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술 발표회를 축하드리면서 전통문화연구회의 혁신적 도전과 무궁한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언성을 기원합니다. 예, 신명 장관님 축사 감사합니다. 저희 전통문화연구회에 바로 직속 상급 기관이 고전번역원입니다. 우리 김원종 원장님께 축사를 처음에 부탁드렸더니만은 대만의 학술 발표회가 따블 때 가지고 못 나오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루가 연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원종 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지금 한자문화과의 근과의 급격한 단절과 거리감에 대해서 거의 절망 상태에 이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번 빠지면 다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달리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한자문화가 벌어지는 이 현상이 이 한자문화권을 온전히 허용을 하고 이 한자문화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무한한 우주로 나가는 것과 보이드호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문화를 허용하는 어떤 진전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개탄하는 것이 개탄이 아니라 희망과 이 오히려 바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한자문화권, 한자문화에 대한 고마웠던 이 친구에 대한 고마움들을 표현하고 또 새로운 친구, 그러니까 뭐 이 영미권이라든지 라틴이라든지 아랍이라든지 많은 이쪽으로 이 새로운 친구들과의 이 사귐도 중요시하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씀하신 온고지신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랜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절실하게 너무 깊게 하고 표현하는 것이 전통문화연구회의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조상들에 대한 또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깊이 하는 것이 바로 저희 고전번역원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최치원 선생님께서 난당비서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고유한 사상에는 이미 유불도가 다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 유불도가 들어와서 더 심화시키고 넓게 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통섭과 아우름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계의 선구자가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우영 장관님이나 이계호 선생님께서 AI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고 걱정과 희망에 섞인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제미나이나 딥시크나 챗GPT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세 놈한테 물으면 세 놈이 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알고 보면 앞으로 저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놈이 안 보이는 놈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훌륭한 아주 유능한 조변을 옆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작업이 더욱더 빠르고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저는 이 전통문화 연구에 와서 정말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이계황 이 설립자였습니다. 제가 사기 고전 번역 민족문화 추진회 거기에 연수부에 제가 사기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계황 선생님께서 계셨는데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이름대로 산다고 계자가 열다라는 뜻이고요. 황이라는 것이 이 밝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밝은 미래를 연다. 아주 이름대로 사신 것 같아요. 노역장 하셔서 늘 반갑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글이 없었더라면 세상가에만 한글이 없었더라면 우리 오늘 모든 작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참 감사하고 고맙죠. 한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문을 계속 쓰고 있었다면 우리 아무리 이런 작업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 맞지 않는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계시던 문화인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김인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또 한번 전하고 내려가렵니다. 조선 500년 복잡하고 말도 많고 싸움하고 난리치고 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영원한 민족의 역사에서 정말 가치 있는 시대였다. 정말 최고의 시대였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본다면 원래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제가 좀 꿈을 꾸기 때문에 소개하고 두 가지였는데 세종대왕이 국민정음을 만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조선 500년 역사는 우리 영원한 민족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정음에 관한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저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참 동서고금의 박학에 맞지 않는 신경호 교수는 분명히 이걸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정음을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조 제작 모 천공하니 대동천고 계몽롱.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국민정음을 지으심에 심의 솜씨와 견줄만 하여 대동천고 계몽롱, 이 나라 천고의 어둠을 밀어젖히셨네.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지은지 몰라서 좀 이따가 신기호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강연으로 국내 IT 선도와 한문 고전 이해를 아우르는 시대의 개척자 행파 이용태 회장님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사단법인 박약회 김종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한창인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좋은 절기에 오늘 전통문화연구회 학술 발표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전통문화연구회 김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평소 유교문화를 포함한 전통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연구회와 또 우리 박약회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도 귀하신 걸음을 해주신 이계황 설립자님을 비롯한 어르신 여러분들의 그 정성에 한없는 존경과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행파 선생을 그 회고를 한다 그러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또 재미있게 또 진솔하게 얘기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 제가 몇 번 사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제가 장가를 그 퇴계 종가로 갔습니다. 장가를 가니까 미리 와 계시더라고요. 거의 동서지간으로 60년입니다. 60년이고 제가 또 그 LG전자 그 인사본부장 영등포 공장장을 그 좋은 자리인데 그 하다가 꼭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삼보 컴퓨터에 합류하면서 또 그 사업 동지로서 30년. 하자마자 나를 부회장으로 잘 나를 부회장으로 끌어가지고 또 30년. 이렇게 정말 반평생에 훨씬 넘는 시간을 우리 행파 선생과 제가 함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을 그 태생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크게 이래 같이 여러분과 짚어가면서 도중도중에 제가 또 남 못 듣게 보고 들은 걸 그 섞어서 말씀하신 순서로 오늘 저 시간을 마치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하는 건 없나요? 네. 먼저 이거 있으면 좋은데 그 1932년에 그 창수면 영덕의 창수면 나라골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일량입니다. 거기에 한 동네가 팔종가가 있어요. 팔종가에 있는 그 아주 전통 유림 마을입니다만은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영해파 아마 재령이 씨가 경남에 한 파가 있고 영해가 한 파인데 영해파의 19대 종손으로 그 태어났었습니다. 특히 방호가 충효당이고 그 부처리 어른이 이제 운하 이함하는 어른인데 아마 그 퇴계 선생 우리 학봉 할아버지 장경당 그다음 운하 이래가지고 이어가면서 운하의 셋째 아들이 석계고 석계 셋째 아들이 가람이고 가람 셋째 아들이 미람 이렇게 그 영남 퇴계 항맥의 주류를 이어가는 그 가통은 있습니다. 저 4대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고조모 고조모 조부 증조부모님 부모님 5대가 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한 집안에서 살고 또 그 많은 세대가 그 8.15, 6.25, 4.19 그 격동기 정말 파란만장의 산 세대였다.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먼저 순례를 해봅니다. 학교는 더 과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혜를 하나도 못했어요. 조부가 학교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문 그게 사실은 나중에 큰 그 재산이 되는데 한문을 가르쳐서 학교를 못 가다가 늦게 안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입학을 해가지고 그런데 또 조부께서 4학년 다닐 때 이제 진짜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또 말려서 거기를 또 그만뒀다가 다시 나중에 6학년에 그 편입을 했는데 1등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입학하는데 그때도 아마 조부께서 영 못마땅하셨는데 마침 그때 권중동 이상열 안동에 그 장관 많습니다. 같이 동기인데 그때 좌우 개념이 이념 투쟁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얼씨구 좋다 이래가지고 학교 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그렇게 또 지대를 못해서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요즘 말로 검정고시 일을 하다 동성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또 했는데 아마 그때 그 거지 부자 거지라 그러나요. 이 집이 영해에 아마 산이 800 정도인가 그리고 몇백만 평의 산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도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리기를 못 있는 거야. 그래 어려운데도 그 아마 모친께서 그 등록금을 보내왔. 이걸 모를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등록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돌려보내고 다시 학교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그때 그 검정고시를 공부를 해요. 그걸 검정하는데 뭐 하루 1시간 잤다 그래요. 하다가 그 너무 과로를 하니까 아마 폐결의 이
폐병에 걸려서 그것도 할 수 없이 시골로 내려오는 중에 6.25를 만나요. 만나니까 6.25 사변이 나면은 아무래도 시골 있는 것보다는 서울 있는 게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고 막 되게 종가예요. 그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발치산들이 막 저래 하니까 막 집에 불고 이러니까 그 정감록을 믿고 그때요. 종가에서 3년치 장작하고 된장하고 쌀을 싣고 추럭을 2대를 대절해가지고 신주를 모시고 신도안을 갑니다. 가면 남쪽으로 가야 될 텐데 까꿀로 정감록을 믿고 계룡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갖다 소리를 듣고 그거 합류해요. 내가 합류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이래가지고 신도안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이제 그 귀향으로 내려가니까 거기 학교에 임시 그 교사를 했어요. 하니까 아주 막 이름이 나니까 또 그 덕으로 영해 농고에 3학년에 그때만 해도 교육제도가 좀 뭐 이래 빈틈이 있었는가 봐. 3학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는 이제 난데없이 영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6.25 중인데 서울대학교에 이과 수석을 해서 부산에서 그때 전시에 그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열었죠. 그 신입생 전체 대표 선서를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학교 다니는데 자취하고 가정교사하고 엄청 실히 고생을 해요. 이때 가장 고생한 동지들이 이제 김호길 총장, 김용직 교수 이런 분들이 하고 같이 고생을 합니다. 엄청 실히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 정인 한의원이라고 재링이 씨가 하는 한의원에 그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지고 조금 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복이 돼서 3개월 하니까 고경고등학교 아마 지금 장충고등학교 전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수학교사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이것이 잘 안 비는데 잘한다. 이거 안 돼요. 그때가 되니까 그 아마 본인이 네 그래 모두 내 눈이 좋다 그러는데 이제는 저기서 잘 안 보인다. 네, 됐습니다. 그때 아마 본인이 5남매고요. 이 자식들도 뭐 5남매인데 나중에 있을 때 마지막 막내는 난지 안 난지 모르는데 전부 한 집에 살았어. 마포에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도저히 생계비 학비가 막막해서 대학 생활하면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때 드디어 학원 강사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강사도 1인 4역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비를 대는데 그때 그 학원 강의를 하면서 본인 얘기가 그 본인이 그랬대요. 학원 원장한테 내가 뭐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은 된다는 그 보장은 못하지만은 가장 준비를 많이 하는 선생이 되겠다. 열심히 하겠다. 아마 이래 약속하고 이제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독창적으로 강의안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었대요. 세계 그 당시에 뭐 일본이겠죠 주로. 그 막 시험 답안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모범 답안을 만들고 뭐 이래 해가지고 명강사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명강사 이지흠. 그때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게 수학에는 안형필, 이제 영어에는 안형필, 수학에는 이지흠 이래 아주 이름을 날릴 때입니다. 그래서 13년을 해서 그런데 그때는요 명강사 같으면 2달만 그 월급이 아니야. 그 학원 강사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명강사는 뭐 2달만 하면 집을 한 채씩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른은 워낙 생계비하고 또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친척, 친구 도움 받은 그랬는데 도움 받은 게 아니고 도움을 줬어.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와가지고 맨날 줄었어. 그러니까 뭐 양쪽 돈 달라 그래가지고 별돈을 데이트 자금도 대주고 뭐 별것도 다 대줬대요. 이래 대주다 보니까 남이면 2달이면은 집을 하나 사는데 13년 했는데도 집을 못 샀어.
전셋집을 전전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그 돈만 가지고도 안 돼서 학원 명강사로서의 경험하고 이래가지고 본인이 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서 EMID에 YMCAD에 제1학원이라는 걸 만들고, 그러니까 유명 강사가 한 학원이니까 유명 강사가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돈이 엄청 벌어진 게 금방 반년 만에 투자금을 다 회수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름이 나니까 동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강사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전임 강사는 이화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내가 이게 선진국에 가가지고 물리학 공부를 한다는 꿈은 저건 점점 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화여대 전임 강사로 가봤더니 이거 석사나 박사가 없으니까 행세를 못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생활비는 이제는 그 학원고 제1학원고 좀 만들어 놓은 게 해결이 됐어. 그래서 다시 자기가 접었던 선진국에서 물리학을 지대로 공부를 해보겠다는 꿈을 이제 다시 일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6살, 그때 36살이면요, 지금은 한갑 나이 다 됐을 때야.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갑니다, 이제 미국에. 유타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지대로 오게 못 다녔는데, 처음으로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꼭 외국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 정규학교 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 총명한 그 어른도 가자마자는 못 들으니까 귀머거리 6달, 말 못하니까 6달. 그 유창한 영어도 그때는 힘들었던가 봐요. 이렇게 어려운 걸 하고, 본인이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특히 이성흠 씨가 와 있는데, 그 평전에 쓴 것도 봐고, 미국에는 뼈가 굉장히 쌉니다. 소뼈가. 거의 버리듯 하는 걸, 보드에 사가지고 한 번에 막 한 달분을 이래 끓인대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또 사먹고, 그 돈은 없지만 내복도 아주 헐난 데 가가지고 한 수십 벌을 사가지고, 왜냐면 매일 빨래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입고는 묻어놓고 묻어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탁하면서 세탁기를 돌리면서도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고마운 게 미국에 갔을 때 지도교수가 이태규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유치를 해가지고 오시고 굉장히 화학 쪽인데, 그런데 그분이 매일 밤 1시가 돼야 퇴근을 한대요. 그리고 이 어른은 그 어른 조교 비슷하게 또 하니까 그 어른 퇴근할 때에야 같이 하는 거야. 그 시간을 같이 공부를 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매일 하루 한 번씩 일기를 써가지고 어머니인데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 어머니가 야야 그 우표값만 해도 그래 안 된다. 그래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주일분, 열흘분 를 일기를 막아가지고 보내고, 그러면서도 매달 70불을 어머니한테 송금을 했다. 또 거기서 그러면서도 공부 말고 역시 집을 남 못 준다고 한국의 정체성이라든가 한국의 유교 문화 우수성을 계속 외지 사람들 있는데 설파를 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3년 8개월 만에 통계 물리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통상적으로는 박사학위를 받으면 연수과정이나 기업 실무과정 그걸 꼭 받아야 이제 귀국을 하거나 거기 취직을 하는데, 그 과정을 전부 생략한 채 귀국을 했다. 이렇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귀국하고 나니까 또 이제 생활비가 또 걱정이 되고, 좀 자꾸 자식도 더 크고, 아들이 와 있지만 맏아들이.
또 동생도 자꾸 크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뭐 생각지도 않은 전에는 학비만 신경 써도 되는데 뭐 이 장가 동생들 장가까지 다 보내려고 그러니까 돈이 자꾸 더 드는 거야. 그리고 남들은 막 돈이 떼도 뭔 줄 알고 막 어려운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다시 그 최고 강사였던 경험 또 유학 가기 전에 했던 제일학원 경험을 해가지고 지대로 이제 학원을 하셨어요. 대일학원을 세우고 그러게 뭐 이 노가 날 수밖에 명강사에다가 뭐 잘하니까 또 일류 강사가 오고 이래가지고 경일학원 남부대일학원 학원을 많이 세우게 되고 이 학원에서 나온 돈이 이제 그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삼보 컴퓨터라든가 여러 개 나래이동통신 두루넷 또 벤처 회사를 한 뭐 100여 개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 바탕이 됩니다. 이제 저 학원에서. 그런데 그때 그 늘 본인이 자랑하시고 실제로 그래서 그 학원이 그렇게 잘 되는 법이 그 이유가 뭐냐? 학원에 이 회장이 직접 원장은 또 따로 있어요. 각자가. 원칙을 줬다 이거지. 남보다 2배 더 광고를 해라. 또 더 많이 잘하려고 그러지 마라. 5%만 잘해라. 5%만 더 잘하면은 그게 남들 보기에는 한 배 잘하는 거로 빈대요. 이게 인생 철칙입니다. 남보다 5% 잘하면요 남들이 보기에는 100% 잘하는 걸로 빈다 이거지. 요게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내가 손해를 봐라. 그 손해가 나중에 이익이 돼 들어온다. 그 다음에 경영은 원장인데 맡겼으면 절대로 잔소리나 그 간섭을 안 했다. 그리고 그 지분과 그 보면 이제 주주가 몇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명강사가 그 맡아들였어. 그 공로에 따라서 수익은 아주 공정하게 배분을 했다. 내가 뭐 총오너라고 조금도 더 가져오지 않고 항상 손해볼 때 있으면은 내가 손해를 봤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친척, 친지, 동창, 선후배 지원에 아끼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래, 이제 좀 이 하는데, 그 이제 학원 얘기고요. 그, 아까 그거 하나 바뀌네. 내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아까 그 일반 그 연수 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바로 귀국했다 그랬죠. 왜 했노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해외 유치과학자, 우수과학자 유치 프로그램으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때 귀국하면은 대학 교수보다가 월급을 3배 더 줬어요. 3배. 그런데 처음에 온 데가 키스트, 그 홍릉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소에 전자계산실 운영실장을 하고 거기가 못하게 돼서 이제 이 전자관계 그 국책연구소가 생깁니다. 키에트 그래가지고 구미에 한국전자기술연구소, 나중에 한국전자기술통신연구소 같이 합병이 됩니다만은 거기가 되면서 전자계산기 부서져야 되고 이때 서울 시내 교통신호체계 이게 국산화가 이용태 회장이 하는 첫 작품이고 본인이 나중에 해고할 때 그게 가장 걸작이었다. 그 당시에는 아무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는 걸 자기가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렇게 맡으니까 이제 본인이 진짜 꿈을 접는 거야. 세계 대물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이 나라 정보 산업을 육설을 해야겠다. 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 희망 진로를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있으면서 정부 또는 민간 기업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내인데 전문 인력 기술자 100명만 주면은 3년 내에 내가 컴퓨터를 개발하겠다. 온데 가는 데마다 호소를 하냐. 정부에 가면 밑에 사무관부터 붙들고 얘기하면 나중에 저 사람은 좀 유학 갔다 오더니 사람 미쳤다 좀 돌았다 이런. 민간 기업에도 또 얘기를 하니까 저 이제 내 돈 따먹으려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정부가 바로 안 보는 거야. 그래 안 됐어. 모두가 또 그러고
그때 컴퓨터, 그 말도 말아. 그 컴퓨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국산화 한다는 게. 이거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 구름, 대동강 물 팔아먹는 얘기고, 그 구름 잡는 얘기다. 모두 무관심.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렇게 모두가 냉대를 하고 무관심하니까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1988년에 사직을 하고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로 내가 국산 컴퓨터, 그때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벤처기업인 삼보전자 엔지니어링, 요거 삼보 컴퓨터에 전신이 됩니다. 그걸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조금 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980년에 그 삼보 컴퓨터를 세우고, 그때 자본금이 1000만원, 그 청계천에서 골방에서 7명이, 그리고 그때는 뭐 자기가 전자기술연구소에 그 13년에 있었으면서도 연구원은 한 명도 안 들어왔죠. 저도 이때 합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81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고 최초로 수출하고 우리 최대로 가장 많이 컴퓨터를 수출하는 회사가 되었고, 교육용 컴퓨터를 그래서 모두 그때는 컴퓨터를 안 사주니까 만들어도 정부가 5,000대를 사가지고 학교에 50대씩 나눠줬어. 그때 5개 회사를 삼보, 삼성, 대우, 현대, 효성 이래 5군데를 했는데 1등으로 납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8년에 공개가 되고, 요게 이제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바늘공단에 1, 2 공장이 채워지고 종업원이 2,000명이 되고, 여의도에 20층 사옥이 있고, 강남 지금 르네상스 호텔 앞에 16층인가 또 사옥이 있고, 또 심양에 연 180만 대 만드는 중국 합작 공장을 만들고, 세이코 그룹의 앱슨하고 그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그 연간 10만 대 컴퓨터를 팔고 또 프린터를 같이 만들고, 이래서 잇따라 나래이동통신, 두루넷, 그리고 벤처기업 50여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계획 방침은 절대로, 저래 때 제가 계속 사장이라 했습니다. 사장이고 본인은 회장인데 한 번도 경영에 간섭을 하거나 와서 뭐 월급은 물론 없고 그 내 용돈 좀 달라 그런 적도 없고, 다만 그 내 방 옆에 본인이 가끔 와서 글씨 연습한다고 서예실만 하나 만드는 게 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벤처기업은 뭐 이거는 막 아이디어는 기똥찬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 구해가지고 저래 하는 걸 벤처기업이라는데, 이 어른이 이제 돈은 그때 그 학원에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는 많은 박사들, 가이 출신들 이래가지고 본인의 꿈은 한 100개 만든다 이랬는데 결국 한 50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다 지대로 그거 잘 안 됐어요. 예, 안 됐다. 그러나 어쨌든 개인으로는 한국 벤처기업인 1호, 또 우리나라 벤처왕 이용태로 부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눈을 뜨는 겁니다. 아, 이거 컴퓨터를 하고 이게 뭐 이상한 분야가 있다.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최신부에서 지금 KTA를 분리해내고, 또 KT에서 데이터 통신 회사를 한 걸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컴퓨터를 하기 위한, 정보화하기를 위한 걸 만드는데, 거기에 뭐 후보자도 많았습니다만 당연 이용태 회장이 거기 돼서 우리나라 행정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정전산화는 교육전산화, 행정전산화, 금융전산화, 국방전산화, 지금 되고 있는 게 바로 그때 한 겁니다. 그거는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만 만든 게 아니고 그거 돌아가는 기계도 이미 외국에 어떤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를 안 하고 우리 기술을 취득해야 되니까 그걸 국산화를 했어요. 기계도 쇳덩거리도 하드웨어도 국산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도 전부 소프트웨어 그 국산을 했습니다. 요 아까 저 뒤에 본 이도 그 회장도 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데이터 통신에서 이런 전산화 소프트웨어를 주로 했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국내외 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 저 이용태 자기 삼보 컴퓨터 돈 벌려고 국산화하자 그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자 그런다. 이래가지고 막 국내외 업체들이 막 그 항의를 하고 또 허위 사실도 유포해가지고 검찰청, 감사원, 안기부, 청와대 여기서 진상조사도 몇 번 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전부 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판명되고 그러면서도 조사하는데 진상조사 나오는데도 본인은 태연하게 강연이나 논문이나 또 책을 써가지고 어디든지 한국은 선진국 마음먹기에 달렸다. 지금에야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은 이 정부화는 세계에 앞장서야 된다는 걸 주창해서 8년 동안 그 재직하면서 오늘날에 이 정부 이번에 왜 얼마 불이 나가지고 막 못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그때 다 개발해 놓은 거. 그러다가 이제 그 저게 나중에 이제 저 8년만 하시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 우리나라 금이 인터넷이 들어온 거야.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초고속 인터넷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데 그 마이크로 한전이 30%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해서 그 두루넷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나스닥이라고 아주 인류 통신 기업만 그 상장이 됐는데 거기 그 상장이 되고 그 당시에 각 지역 케이블 TV 방송계를 20개를 확보하고요. 그래서 그때 두루넷 가치가 현대 자동차하고 그 LG전자를 합친 것보다 더 높았어요. 마케팅 캐피탈이라고 주식 가치를 환산하면은 이렇게 한때 잘 갔습니다만은 갑자기 그때 정부가 대기업 문어발 저걸 금지하라 그래가지고 한전이 사업을 철수하고 또 자기네들이 통신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KT 하나로 하고 경쟁력도 심화되고 또 그 당시에 그 전국에 망을 깔았으니까 일조 그 투자도 부담이 되고 이러다가 결국 그 법정 관리가 됩니다. 법정 관리가 돼서 회사가 그 넘어가면서 나중에 삼보 컴퓨터까지 모 회사까지 도산되는 그런 지경에 갑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일상을 걸은 거고 박약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87년에 그 김호길 회장을 이어서 이어를 돌아가시고 94년도에 그 이어서 이제 2대 회장을 취임하고 저도 이제 부회장으로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보면요. 그 전국에 24개 지회 회원이 4,500명 지금까지 그 학술 대회를 41번 했는데 매회 2,000명이 이상이 참석을 하고요. 인성교육을 120만 명을 하고 뭐 해외 유교문화 탐방도 17회에 걸쳐서 4,500명 했다 이래 말씀드리고 유림 활동은 뭐 지금 박약회 2대 이사장으로 32년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으로 28년 도산소원 선비문화수련원 초대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지금 오늘 내일까지 그 인문가치 포럼이 13회 그 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관을 했습니다. 초대 이사장, 정통문화연구회 이사장, 숙명학원 이사장을 20년을 했고 서원 원장 도집례, 도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덕천서원, 월봉, 구강, 임천, 사빈, 호계 서원 예적을 하시고 수상도 선비대상, 퇴계상, 인촌상, 은탑산업원장, 카이스트 그 동문상, 그 관악대상, CEO대상 많은 상을 받았다는 걸 하고 대통령 자문회의도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아마 요 교육개발 이렇게 하시고 기관단체 그 연합회 이사장도 저 외에도 많은 대표적인 것만 전에서 나고 교제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행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남들 모르고 내만 경험한데 이거는 내가 한 5분만 더 씁시다. 네. 그 광주 경안청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요 버스를 한 대 대절해가지고 우리 처가 식구들끼리 그 소풍을 갔어.
근데 그때는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세종 그 여주 실록사 가기 전에 광주 경안천 물가에 갔어. 물가에 갔는데 물론 내가 경험한 거는 한 40명이 갔는데 이 모친이 갑자기 아마 소매해 보고 싶다 그런 거야. 강가에 어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 이 어른이 모친을 업고 한 100m 사람 시야가 없는데 가가지고 뭐 보니까 치마를 이래 휘장을 쳐놨어. 그러니까 어머니 치마를 벗으라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쪽에 못 보고 이래 가리고 어머니가 볼일 볼 때까지 쳐놓고 보니까 다 보시니까 옷 입혀가지고 다시 얻고 이 정도 이거는요 옆에 아무도 없으면 나도 해. 그러나 40명이 가가지고 주위에 온갖 사람이 다 보고 그런데 그래 한다. 그 동생도 뭐 건장 같은 동생 있는데도 자기가 없고 그러더라. 그 내가 그 같이 산보에 있을 때 거의 그 중요한 저기 있으면 평창동 집에서 미팅을 해요. 그래 아침에 이제 밥을 안 먹고 가서 밥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회의를 하고 거의 세점정 청와대 옆에 다 왔는데 아차 그러면서 가자 이거 집에 기사 보고 회의 끝나고 왜요 이랬더니 내가 앞에 있는데 인사를 안 하고 왔대. 술 필고 밤 피면 세상에 그때 회사에 또 뭔 바이하고가 약속이 있었어.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 호구로 전화를 오면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될 텐데 차를 되돌려 가지고 인사하고 이 정도로 효자. 학원을 아까 그래 하면서 학원에 제일 남양바지에다가 사랑방을 뭐 방을 하나 내놓고 그때 방 하나 세줘도 비싸요. 그 여직원 하나 놓고 커피하고 차 인삼차 다 놔놓고 장기 바둑판 내놓고 맨날 아버지 그거 하시라고. 그럼 아침에 기사 보고 자기 출근하면은 치료도 드려. 그러니 뭐 와 있으니까 옆에 친구들이 놓아놨지 뭐. 맨날 그거 오면은 차 시큼 먹고 점심때 되면 밥 사주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 저렇게 사랑받는 거죠. 융합 중에도 아까 편지 거의 매일 썼다고 얘기하고 외국 여행 중에도 조금 뭐 신열이 계시다 뭐 편찮으시다 위독하다가 아니고 조금 오늘 여야야 뭐 좀 기침이 나신다 아니면 열이 좀 계신다 그러면은 일정 중단하고 왔다 이런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다. 요거는 내가 직접 보거나 들은 건. 그런데 요거 전에 이제 요 난사회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삼보 컴퓨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산이 되니까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그게 집이 다 아까 여의도 빌딩 그 빌딩이 다 담보가 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임자가 바뀌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법이 그걸로 그러면 다 투표에 였으면 그만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어디 산업내나 넘어가 가지고 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경매 입찰이 넘어가지고 경매 되면은 그거 양도세가 또 세금이 또 일로 나와. 그러니까 회장이 아마 그때 뭐 200억인가 300억인가 양도세를 내라 이거야. 다 재산 넣어가지고 거기 산업은에 넘어갔으면 그걸로 땡 쳐야 되는데 그게 남는데 팔리고 나서 양도세를 못 내니까 그때 돈이 어디 있어. 신용불량이야. 외국도 못 가고 카드도 없어. 끝내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 카드는 없었습니다. 외국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한 2년 전에 여러 얘기해서 풀렸는데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기절을 할 거 아니야. 아까 현대자동차하고 LG전자 합친 것보다 재산이 많았는데 카드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도 하나 내색을 안 해서 식구들인데도 안 하고 우리인데도 맨날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교육시키는 거야. 그래서 난사에 이제 저 얘기가 나오는데 난사에 매달 한 수 하는데 적어도 조순 박사 이우성 교수가 저거지만은 하루는 차 타고 가면서 오늘 난사회인데 그랬더니 그 이종훈 회장하고 전화를 받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잠을 못 잤대. 이제 내야 되는 가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보통 그 시를 짓지 마라 그러잖아. 해놓으면 며칠이고 잠을 못 잔대. 밤새도록 그 옥편 뒤에 가지고 평칙 맞추고 이 운통 맞추고 자면은. 그런데 이거는 그 이종훈 회장이 뭐 일주일을 잠을 못 잤던 건데
가면서 뭐 실적 발표해가지고 제일 잘 썼다고 이우성 교수인데 박수 받았다 이거야. 이 정도로 머리는 참 비상하고 그 뭐 집에서 편차하다 가지고 연습하고 이런 거는 일체 없었다. 고향집 그 마루 가면은 대청에 보면 이게 마루 위에 그 나중에 우살미를 하고 회로 최종 마감하잖아요. 저 집은 원래 이만큼 그 회를 그걸 미사를 안 했어. 몇백 년, 500년 내려오면서 그건 절대로 하지 마라. 사람이 한 가정에 한 가지 걱정이 있어야 되지 걱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왜 저렇게 락불각이니 락극생이라 그랬잖아. 락이 절대로 그게 가면 안 돼. 락이 그게 가면은 반드시 재앙이 온다. 이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항상 그걸 비워놔서 500년째 막 이런 가훈이 있다. 이러고 해외 출장 가면 보통 마누라 데려가가지고 세미나는 잠깐 자기 거 발표하고 그 지역 구경하는 게 저거잖아. 근데 이 어른은 내가 한번 모시고 그 만리장성 갔는데 가자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한번 따라가 볼까? 왜요? 여러 번 왔자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금 6번 왔는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절대로 안 가요. 그렇게 부인이 절대로 같이 그 외국에는 안 나간다 그래. 하루 종일 호텔에 들어갔는데 책만 보고 이런다 그래. 그 진짜로 5번 간데도 만리장성을 안 봤다 그러고 내하고 처음 봤어요. 이 정도로 그 좀 사람이 좀 특이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저기에 그 사무실에는 반드시 지표물 두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뭐 자기가 감동받으면은 칭찬하는 글도 써주고 우리 집에도 한 4장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그 8인 회동을 얘기를 하면은 그 돌아가시기 한 1년 좀 전입니다. 갑자기 여름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종기라 내가 그 어디 봉정사 가까이 좀 조용한 집을 어디 하나 구하면은 그 내가 좀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좀 하겠다. 그런데 그런 집이 어디 있니겨? 우리 집밖에 없네요. 그게 그러면 좋고. 그럼 누구 부를까요? 그랬더니 퇴계 종손 부르고 지금 돌아가셔서 천사 김창회 씨 부르고 경북 대구에는 이완재 교수 부르고 또 경주에 충리당 최철양 종손 부르고 영덕에 박동수 또 누굴 부르고 요렇게 김의희 부르고 이래야 그래가지고 진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저녁 대접을 하고 우리 집에 주무시는데 이 8분들이 한 잠을 안 주무셔. 밤새도록 뭐 떠드시고 이러시던데 지금 그 중에 4분이 돌아가셨어요. 퇴계 종손 돌아가시고 천사 그 김창회 씨 돌아가시고 박동수 씨 돌아가시고 본인이 죽고 이렇게 했다. 이러고 뭐 저건 다 있으니까 건강 안 좋고 그 제일 끝에 골프 얘기를 좀 해야겠다. 제가요 골프 치고 싶어 내가 사장하고 그때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골프 치지 마라. 회사 돈 가지고 말이야 저같이 저끼리 치고 어떨 때는 캐디하고 장난도 한다며 이러면서 골프를 못 치게 그걸 못 쳤어요. 내가 50이 넘어가지고 겨우 가만히 배워가지고 쳤는데 나중에 이 어른이 55세 되니까 부인이 근데 4살이 더 많아. 그러니까 4살 아까 내가 빼먹었는데 그 중학교 국민학교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장가를 갔어요. 14살에 갔어. 14살에 가가지고 부인은 4살 더 많고 그래서 이런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가 결혼 8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보통 결혼 환갑을 회혼이라 그럽니다. 회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결혼 80주년을 하시고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부인이 하자 그러니까 그건 또 못 이기는가 봐. 그래가지고 본인도 시작했는데 결국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한 2달 전까지도 골프를 치셨어요. 이렇게 골프는 처음에는 아주 그 뭐 캐디하고 장난만 하고 회사 돈 엉터리로 쓰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잘 못 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 저 방송 출연에 아침마당에 나오시고 자서전에 3번 나오시고 저도 KBS에 2번 나오시고 기타 저런 신문에 한국일보 연재도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 좀 주시면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하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해주죠. 요거는 두루넷 그 회사 브로셔에 그 저게 회장 사진도 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요 찍었던 사진이고 밑에는 어디 학원 정출식하고 예. 그 다음에 역시 뭐 데이터 센터 두루넷 그 다음에 또 역시 코리아닷컴 저건요 그 두루넷 한참 잘 나갈 때 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장 옆에 오명 총리 여 안병엽 정통부 장관 내가 제일 가에 설 정도니까 사장이 얼마나 중간에 거물들이 있었겠어요. 그 밑에는 그거 하나 저 흰옷이 앙드레 김 회장님 옆에 또 그 옆에는 그 저게 개그맨인데 여자 뭐 이래 그때 코리아닷컴이라는 저걸 500만 불에 샀습니다. 근데 누군데 산다고 막 백사선 선생 셋째 아들이 그때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어. 그때 500만 불이면 엄청 실이 큰 돈입니다. 둘이 샀다. 요게 이제 영남의 그 불천이 종손 모임을 제가 불천이 종가 한 300집 돼요. 그 반이 경상북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130명 저거 할 때 그 회장이 옆에 그 서해 돌아가신 유영하 종손 그때 한번 이런 어른들이 계시고 요게 이제 8인 회의입니다. 그 1년 전에 진짜 이제 제일 가가 저고 그 다음에 아마 김창래 선생이고 그 다음에 박동수 선생이고 그 다음에 회장이고 그 다음에 이근필 종손 김원 교수 그 옆에 이완재 박사 그 옆에 최철양 요렇게 했는데 참 세월이 무상하게 1년 만에 4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제가 한 것 중에 아들 뭐 내 잘못했더라도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보배로운 존재이신 우리 행파 이용태 회장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해도 한 4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박약규 회장 학봉 15대 종손인데 뭐 저거는 아마 한 5회는 해야 얘기를 다 할 것 같은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용태 이사장님의 그 장남이신 이홍순 장남이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아무래도 인사할 시간은 없어서 제가 그만 생략하고 예 박수로 좀 예.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 제2부는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명예교수이신 장원철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장원철 교수님을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